네, 저 서울 서대문 한명한방병원장 한의사 허정우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꼭 병원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아픈 데가 있어 봤고 제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아픈 것들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 치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환자 스스로 나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사실 1차 로컬 의원에서 이 외래 진료나 이런 통원 치료만 갖고 하는 거는 어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이 가능하고 또 이제 저는 예전에 한의원을 했었으니까 한의원에서만 할 수 없는 뭐 양방적인 치료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병원을 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어떤 의료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양방의 비중이 크고 뭐 한방이나 자연치유 쪽은 굉장히 이제 좀 적은 편인데, 저는 뭐 양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양한방 자연치유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양방 쪽 치료를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약간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약물에 의존을 하게 되거나,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약이 치료해준다기보다는 그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이 그 치유 기전을 촉진시켜가지고 치유를 한다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내 몸의 치유 기전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어떤 재반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간과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한방이나 자연치유 쪽에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큰 대학병원에서 하는 어떤 그 표준 치료가 암 치료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양방 쪽에서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주사제라든가 경구약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당연히 그런 도구들을 같이 쓰고,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한방이나 자연치유 쪽도 같이 해서 이 사람의 삶이 좀 더 건강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좀 더 온전해지고, 그래서 5년 완치 판정이나 관해 판정을 받아도 계속 유지를 잘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뭐 그냥 뭐 약만 띡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활습관 교정과 뭐 알려드려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적인 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제 다른 병원도 다니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분들이 피드백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손꼽히는 게 일단 공간 좀 널찍해서 좋다,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도심지에서도 이제 소위 땅값 비싼 역세권이나 이런 데 있다 보면은 땅값 때문에 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복잡한 데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교통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대중교통이나 차로 오시면은 뭐 전혀 어려울 거 없는 공간이긴 하지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좀 넓은 편이고 베드 간격도 좀 넓고, 뭐 다인실도 이제 칸막이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거의 이제 1, 2인실처럼 특실처럼 좀 프라이빗한 느낌을 갖고 쓸 수 있다. 그게 가장 손꼽히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설 중에 지금 여기 뒤에 공간에 있지만 이게 산책을 실내에서도 이게 외부 계절 변화에 상관없이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준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이 다 온돌로 돼 있어요. 이게 난방을 트는 걸로 하면은 금방 따뜻해지는 건 좋은데 공기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겨울에 가뜩이나 공기가 건조한데 그 난방을 계속 하다 보면은 호흡기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바닥 난방은 그런 걸로도 훨씬 자유롭죠. 그래서 좀 더 겨울에 그런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양자 온열 치료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암 환자분들 대부분은 체온이 떨어져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쉽게 생각하시면 사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우나를 가면은 약간 저온 사우나가 있고 고온 사우나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개념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적당히 따뜻하게 온열 치료기 이렇게 돔 같은 걸 해가지고 누워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식 사우나 이제 좀 뜨거운 그런 느낌으로 약간 고온인데 이제 원적 개선이 방출되는 어떤 판 같은 게 있는 그런 공간이 두 종류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소위 이제 뜨끈하다 하고 이렇게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아하시는 양자온열 치료실이라는 게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반신욕 하는 것처럼 생긴 건식 조격기 같이 생긴 거, 그 안에 다리를 넣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서 전신 체온을 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조금 더 전문화된 버전이랄까요? 고주파 치료기라는 게 있어요. 고주파 치료기는 인터넷에서 고주파 치료기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같은 고주파라는 단어를 쓰지만 전혀 다른 기계거든요. 이거는 뭐 비싼 건 뭐 몇 억씩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고형암이 있는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열작을 줘가지고 암이 이제 자연적으로 치유되게끔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 심부 체온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몸속 깊은 데서부터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몸의 체온을 올려서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게 하는 거,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저희는 이제 고주파 치료기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암 고주파 치료기기라고 검색하시면 뭐 꽤 많은 정보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병원마다 그 고주파 치료기기의 어떤 세대라 그러죠. 이제 당연히 뒷세대로 갈수록 보통은 기능이 좋아지고 부작용이 줄고 하는데, 저희도 나름 이제 최신 기기를 써서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압산소 치료기라는 게 있어요. 환자분들이 아마 이제 유튜브 보시다 보면 암이 저산소증으로 발생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실제로 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 습관의 이유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소가 부족해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 호흡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산소가 많이 들어와지진 않거든요. 이건 심호흡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미 암이 발생할 정도 상태가 되면 그 정도만 갖고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압산소 챔버라는 기계는 어떤 거냐면, 이제 캡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딱 밀폐를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산소를 고농도로, 고압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내가 호흡은 하니까 일반 이 일상에 있는 이 공기들보다 산소의 농도가 훨씬 높은 공기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내 일반 호흡을 통해서도 훨씬 많은 양의 산소가 흡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몸 안에 산소 농도가 올라가면서 면역력이라든가 암을 치유하는 데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사실 꽤 비싸요, 장비가. 그래서 개인이 가정에서 두고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고주파 치료를 하시고 이걸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고 산소 올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몸의 상태를 만드는 거, 좋은 상태를 만드는 거, 그걸 하고요. 일단 뭐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저희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일단 예진을 해주세요. 그 환자분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듣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 이제 의사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들의 본 진료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 검사를 이미 다 하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검사 결과지라든가 CD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오세요.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기본적인 걸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주로 불편하신 거, 그래서 내가 뭐 간암이 있다고 해서 간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간암인데 뭐 대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쭉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 의료진들, 뭐 간호사 선생님하고 이 의료진하고 이제 상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치료 계획을 잡아요. 이분한테는 어떤 치료가 어느 정도 주기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뭐 그런 플랜을 짜서 안내를 해드리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입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과정 중에 저희 같은 한방병원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 이 역할을 하는 양방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한방병원은 이제 한방의료가 이제 많이 특화가 돼 있죠. 좀 더 발전돼 있으니까 양방치료는 사실 양방이나 한방병원에 공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방병원은 한방만 하고 양방병원은 양방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양방치료는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한방병원에 한방치료가 좀 더 특화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한방병원이라고 해서 한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양방 선생님도 같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암 한방병원에서 환자분들 케어를 많이 해보신 이 상담 간호사, 전문적인 상담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환자 수에 비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암 환자분들은 일반 환자분들과 다르게 여러 가지 재반사항이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케어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의료진당 환자 수가 좀 적을수록 유리해요. 이게 뭐 의사 한 명 혹은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의료 인력을 좀 다른 병원보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 편이고, 사실 제 지인들, 한방병원 하시는 제 지인분들도 저희 병원 의료진 수나 이런 걸 들으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렇게 많어? 라고. 근데 그런 어떤 밀착 서비스, 밀착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여기 안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여기선 정말 내 증상 사소한 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줘서 너무 좋다, 고맙다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치면 이제 대략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그럼 치료 종류에는 뭐가 있냐?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기본적으로 면역 주사라고 하죠. 면역 주사에는 주사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이모신, 미슬토, 자닥신, 사이케어 비슷한 이름. 근데 다 영어로 돼 있어서 환자분들은 좀 이게 뭐고 저게 뭐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암종이라든가 그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종류도 다르고 농도도 다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장 이제 그분한테 맞게끔 이제 처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역 주사를 가장 많이 하는 치료고요. 이제 면역 주사 말고도 여러 가지 영양 관련된 주사가 많이 있어요. 이제 비타민 주사도 있고 우리가 흔히 수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종류가 수십 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일일이 얘기하면 이제 강론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거는 면역력을 올리는 주사뿐만 아니라 이 전해질 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 몸의 어떤 상태를 조절해 주는 거를 주사로 조절을 많이 해요. 주사가 능사는 아닌데 암 환자분들 정도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균형이 많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단시간에 잡기에는 사실 주사제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급한 부분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약이라든가 내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서 이제 그 상태가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고주파 치료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웬만한 한방병원 내지는 양방병원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요 다음에 말씀드릴 것들이 저희 병원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면 포인트인데, 제가 한의사이기도 하고 한의사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자연치유나 이런 쪽을 좋아하고 공부를 많이 한 편에 속하는데, 그래서 아로마라든가 싱잉볼이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실제로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되지만 의료라고 보기엔 딱히 좀 애매한 영역의 것들, 하지만 환자분의 치유와 회복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공부해왔고 그런 걸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가 같은 경우도 보통 다른 병원에서 그룹 요가를 많이 하는데, 그룹 요가는 물론 그것만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약간 아쉬운 게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이렇게 세밀하게 처치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다 1:1 요가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하려면은 못해도 최소 7만 원에서 10만 원, 비싼 데는 15에서 20만 원씩 하는 상당의 어떤 치유 세션을 저희 병원에서는 다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사실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때도 있는데, 바깥에서 그런 걸 해보시던 분들은 여기 와서 되게 놀라세요. 어떻게 이런 고급 서비스를 다 무료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저희 요가 선생님들은 굉장히 특화된 이제 암 쪽 공부도 하시고 이제 암 환자분들에 대한 트레이닝도 돼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측면에서 암 환자분들의 암 환자들인데 아무래도 가동 범위도 떨어지고 운동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에 세밀하게 맞춰서 아주 천천히 소프트하게 회복을 돕는 요가를 많이 해주시고요. 거기에 아로마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싱잉볼도 쓰고 싱잉볼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셨을 때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 병원의 제일 차별화된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위치적인 이점이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은 사실 저희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만 주구장창 입원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병원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표준 치료를 받거나 하는 그 메인 병원들이 따로 있는데, 이게 저희 같은 2차 병원하고 그 메인 병원이 거리가 너무 멀면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물론 자연 환경 자체는 좋지만 특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본병원을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병원으로 치면 이제 서대문구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신촌 세브란스, 그 다음에 일산 암센터,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 이런 메이저 병원들하고 가깝고, 사실 조금 멀긴 하지만 강남의 그 삼성병원이나 아니면은 송파 아산병원에서도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큰 스트레스 없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셔틀로 그런 병원에 편하게 이동도 도와드리고요. 사실 암 환자분들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암 환자분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소한 니즈, 그분들이 인식조차 못했던 니즈를 다 하나하나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오셔도 그냥 편하게 쭉 모든 거를 원스톱으로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에는 집중치료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의료진의 도움이나 이런 시설의 도움을 통해서 받는 과정이고요. 근데 천년만년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집에 돌아가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도 저희가 병원에 쓰는 약의 상당수를 경구약이나 아니면 자가주사제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주사를 간단하게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퇴원약으로 가져가셔가지고 하시면서 스스로 평소에도 면역력을 높이고 하는 데 도움되는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병원하고 한방병원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 약간 이런 관계예요. 공통분모도 있고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일단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요양을 하기 위한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보다는 그냥 쉬는 거죠. 요양이라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이제 외곽에 이제 자연환경 좋은 곳에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한방병원의 특징은 요양병원의 기본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강조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상태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어. 사실 이런 분들은 요양병원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런저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고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수술, 항암, 방사선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세요. 왜냐면 이 수술, 항암, 방사선 자체가 이제 굉장히 힘든 치료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래 없던 증상들도 많이 생기고요. 대표적인 게 불면이죠. 불면, 소화장애, 대변 관련된 문제, 각종 통증, 손발 저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한방병원이에요. 그러면은 한방병원에서 어떻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냐, 이걸 조금 섹터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유방암 환자분들이 그래서 나는 수술을 했더니 림프절을 많이 제거를 해서 많이 부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림프도수라는 걸 해요. 보통 우리가 도수치료라고 하면 약간 정형도수라고 그래가지고 정형외과식 도수치료를 많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디 마사지 하듯이 눌러준다든가 뭉칠 때 풀어준다든가 아니면 척추 교정을 우두둑 하면서 한다든가 그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고 저희도 할 수 있지만, 암 환자분들, 특히 이제 부종이 심한 환자분들은 그런 조금 하드한 치료가 오히려 몸에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림프도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물리치료 선생님이 림프도수라는 걸 하는데, 림프도수는 생각보다 되게 살살해요. 거의 이렇게 쓰담쓰담 하는 수준으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림프가 존재하는 그 위치가 저기 어디 심부에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표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림프순환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당한 강도와 압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조금 전문적으로 훈련된 분이 아니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접근이.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고, 사실 정형도수에 익숙하신 분들은 받고 나면 뭐 이렇게 살살해, 이렇게 싱거워 라고 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같은 도수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게 개념을 좀 혼동해서 그러시는 건데, 사실 림프도수는 원래 살살하는 게 맞고, 살살하면서 적당한 압력을 조절하는 게 사실 관건이에요. 저희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 관련해서 예를 들자면,
암 환자분들은 음식이 굉장히 민감해지세요. 평소 잘 드시던 분들도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하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소화기관의 능력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음식 냄새에 너무 민감해졌다. 그래서 예전엔 잘 먹던 것도 냄새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다. 구역감이 생긴다. 이래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끔 암환우분들의 가족분들, 보호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유 잘 먹어야지 힘내지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 막 그냥 고단백에 진수성찬을 이제 차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게 내가 그걸 충분히 소화흡수 할 때야 좋지만 암환우분들의 대부분의 상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맞는 좀 더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시기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으로 위장을 절제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소화를 많이 못 시킬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유동식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 스스로도 그걸 잘 모르고 먹던 대로 먹다 보면 막 체하고 소화 안 되고 끄끄거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영양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 환자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위절제식, 저요드식, 고단백식 이런 식으로 그 식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놓고 또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도 그 환자 한 분 한 분마다 음식에 대한 기호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세세하게 맞춰드리고 필요하면은 체질에 따라서 똑같은 음식이 누구에겐 약이 되는데 누구에겐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그런 것도 세밀하게 나눠서 처방을 해드리고 사실 그 식약동원이라고 음식과 약이 이제 근본이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음식도 거의 약처럼 생각하고 한 분 한 분 굉장히 개별적으로 신경 써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른 병원에서는 입맛 없어서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 병원 와서는 너무 잘 먹어요. 이제 체중도 좀 그러니까 많이 빠졌던 분들 같은 경우 체중도 다시 회복하고 기력도 생기고 컨디션 좋아져서 가요.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무조건 많이 비싼 거 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저희 병원은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총론만 간단히 소개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암이 큰 방향에 보면은 치료의 대원칙들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먹고 자고 싸고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고 생활 습관 고쳐야 되고 음식 잘 가려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고 체질마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도 정말 백인 백체질, 백인 백색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개인화된, 개별화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획일적으로 똑같은 약을 쭉 뿌리는 그런 치료 방식들보다는 훨씬 더 고급 치료라고 생각하고 실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힘들지만 지향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료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